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특정 위험 방식을 하겠습니다. 특정 위험 방식. 아무래도 특정 위험 그러면 특정 위험이 뭐느냐? 특별하게 정한 위험입니다. 특별하게 정했다. 그것을 특별하게 정한 위험만 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보험에서 보장을 하죠. 보험에서. 어디에서 보장하냐면 보험으로. 자, 특별하게 정한 위험만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식. 즉, 특정 위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까지 공부했던 방법들은 전부 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종합으로 했어요. 종합 선물 세트로 보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몽땅 보장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정한 위험만. 자연재해 중에서 특별하게 정한 것.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우리나라에는 뭐니 해도 태풍 잘 오죠. 태풍. 계절성 태풍 프로필은. 자, 이게 태풍, 강풍. 자, 그 다음에 태풍, 강풍 다음에 뭐가 또 오나요? 우박도 잘 내리죠. 우박. 그 다음에 또 여기 화재도 잘 오죠. 화재.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뭐도 잘 오느냐면 지진도 제법 옵니다. 지진. 자, 그 다음에 화재는 이게 특별하게 하나 온 거예요. 이렇게. 아, 이왕이면 특별하게 왔으니까 하트로 하나 해줬습니다. 자,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지진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자연재해 중에서 이제 여기 또 뭐가 있느냐면 봄에 오면 차가운 추운 것이 오면 봄 동상해. 가을에 오면 동상해가 가을에 오면 가을 동상해. 이 두 개를 합해서 동상해라고 그냥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과일이 햇볕이 뜨거워서 타버리는 일소라는 게 있습니다. 일소. 그 다음에 일소 피해가 오고 뭐가 또 있느냐면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비가 마구 내려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지진은 계약만 하면 보통 다 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약관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계약만 하면 다 약속해 준다. 보통약관, 보험에만 가입하면. 그런데 보통약관을 다 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하느냐면 과실손해에 대해서 해줘요. 보통약관은 과실손해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는 나무 손해까지 포함을 하려면 특별하게 해야 돼요. 특별하게 약속을 해야만 해주는 걸 우리는 특별약관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약속을 해야만 하는 거. 자, 그러면 거기에는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동상해와 일소피해, 집중호우, 나무피해까지는 전부 다 특별약관으로 해야만 해줍니다. 자, 보험에 바로 가입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보장해 주는 게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지진 보통 약관이에요. 자, 이해를 조금 더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짜장면집 아니지 중국집 그러죠. 옛날에는 짜장면집 그랬는데 요즘은 중국집 그럽니다. 자, 중화요리집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짜장면 주세요. 그럼 보통 줘요? 꽃배기 줘요? 보통 주죠. 그런데 사장님 꽃배기요. 그럼 꽃배기라는 것은 뭐예요? 면을 특별히 더 추가해서 달라 이런 말이죠. 특별약관이란 추가해서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추가로 더 주세요. 추가로 더 우리 보장을 해주세요. 추가로 보장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특별약관은. 그러니까 자 중국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정답 보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험회사에서도 나 보험 들을래? 특정 위험으로 들을래?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보통으로 드는 거예요. 보통으로. 그럼 뭐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지진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 꽃배기로 해줘요. 그럼 꽃배기 뭐뭇을 얹어준다? 봄 동상에는 얹을 거예요. 가을 동상에 얹을 거예요. 일소피에 얹을 거예요. 집중호우 얹을 겁니까? 나무손에 얹을 겁니까? 이렇게 추가 보장을 할 거느냐는 꽃배기를 다 물어봐요. 그래서 꽃배기로 얹으면 특별약관을 얹으면 이렇게 보험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약관과 보통약관, 특별히 정한 위험 방식, 특정 위험 방식에서 보장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보통은 뭐라고요?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시즌입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추가로 더해 주세요. 봄 동상에, 가을 동상에, 일소 피해, 집중호우, 나무 피해 이런 것은 전부 다 특약입니다. 특별하게 추가해 주세요. 꽃배기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히 정한 위험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보통이든 특별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짜장면이라고 부릅니다. 짜장면. 즉 재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재해. 보통의 재해이든 특별약관에 의한 재해이든 우리는 짜장면이라고 부른다. 이 재해를 이제부터는 이 재해를 어떻게 하느냐면 언제 발생하는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어요. 자, 봄 동상에는 봄에 발생하니까 봄 동상해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봄에 우박이 잘 내려요. 막 주먹만 시간게 내려가지고 차량을 꼼보로 만들기도 해요. 우박. 다음에 뭐도 오느냐면 태풍과 강풍이 올 수 있어요. 태풍과 강풍. 그러니까 비도 봄에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태풍, 강풍, 집중호우입니다. 자, 이게 봄에 올 수 있어요. 봄에. 봄. 지금 보통과 특별을 구별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특별약관, 보통약관 구별 안 했어요. 짜장면, 보통, 꽃배기를 구별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에 옵니다. 여름에 뭐가 오느냐면 역시 여름 그러면 태풍이죠. 태풍, 강풍. 이번에 비 많이 왔죠. 집중호우. 이렇게 태풍, 강풍, 집중호우는 꼭 묶어서 세 가족이 오죠. 태풍, 강풍, 집중호우 이렇게 세 가족이 옵니다. 묶어서. 그 다음에 또 여름에 우박이 탁 내려요. 그런가 하면 역시 뜨거운 여름. 그럼 또 뭐가 오느냐면 역시
햇빛이 쨍 내리치면 과일이 착 타버립니다. 자, 역시 여름이에요. 여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여름. 그 다음 보겠어요. 이번에 또 가을에도 또 늦게도 또 뭐가 와요? 태풍, 강풍 또 오죠. 태풍, 강풍. 그 다음에 한 가족이니까 집중호우 또 오지요. 이렇게 3인 가족이 또 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가을에 또 동상회가 오면 뭐라고 그래요? 가을 동상회. 가을에 뭐 우박은 잘 안 내려도 아무튼 우박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박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소 피해가 9월인데 이걸 가을, 그렇죠. 가을이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일소는 여기다만 끝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여름과 초가을 이때라고 그러고 여기 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구별하지 않고 화재와 지진은 언제나 있을 수 있죠. 화재와 지진. 그래서 이 화재와 지진은 언제나 있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재와 지진. 그리고 보니까 또 계속 있는 게 뭐였어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이렇게 있었습니다. 태풍, 강풍, 집중호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올 수 있는 걸 알아봤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계절별 그러지 않고 이걸 봄, 여름, 가을을 우리는 이것을 과일이 크는 시기다. 그래서 생육시기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육시기별. 그 다음에 이것을 재해별로 봄 동상에 우박, 태풍, 강풍, 집중호우, 우박, 일소, 화재, 지진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재해별이다 그래요. 재해별로 생육시기별로 아까 우리가 지금 짜장면 얘기하던 보통 특별약관 이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보통약관 특별약관에 의한 재해 즉 짜장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해별 생육시기별 그다음에 우리는 특정위험 방식에 중요한 게 품목입니다. 품목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품목이 뭐뭐 있었습니까? 품목이 사과, 배. 사과, 배는 한 조예요. 1조, 2조, 단감과 떫은 감. 2조입니다. 백군과 청군이에요. 그래서 사과, 배, 백군, 단감, 떫은 감, 청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사과, 배 따로 백군 이겨라 공식 따로 나오고 단감, 떫은 감, 청군 공식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1조, 2조 즉 백군, 청군이 나뉘어집니다. 품목별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특정위험 방식에서는 항시 이렇게 재해별로 봄, 여름, 가을에 준하는 생육시기별로 다음에 청군, 백군을 얘기하는 품목별로 특정위험 방식에서는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대강 해봤으니까 오늘 이제 기초의 이해예요. 특정위험 방식 기초의 이해에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해볼까요? 종합 선물 세트가 뭐였어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정한 위험만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식, 특정위험 방식이에요. 특별하게 정한 위험에 뭐가 있느냐? 그냥 보험에만 가입했다 그러면은 바로 보장하는 게 태풍, 강풍. 꼭 이렇게 3인 가족인데 엄마 아빠만 나갑니다. 아들은 빼고. 가족 대표니까 태풍, 강풍 나가고, 그 다음에 우박 나갑니다. 우박. 태풍, 강풍, 우박. 그 다음에 옆에 딱 떨어져 있던 화재 지진 옵니다. 이렇게 보통 약관이 되는 거예요. 태풍, 강풍하고 아들 집중호우는 집에 남아있고 우박 데리고 가고 화재 지진 옆에 있다. 이게 보통 약관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동상에 아들 집중호우, 역시 아들은 특별하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뭐 집안에서 아들이 항시 왕이죠. 자, 특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상에, 가을 동상에, 봄 동상에 딱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소 피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과실 얘기만 하다가 뭐가 또 피해에 대해서 해요? 나무 피해는 특별 약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별해 보면 딱 금방 나오죠? 금방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보통 약관일 때는 짜장면 보통, 특별 약관일 때는 꽃배기 이렇게 했는데 보통 약관이든 특별 약관이든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재해다. 이게 전부 다 재해인데 이것을 우리는 재해별로 이렇게 쭉 쓰는데 재해별로 쓰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면 봄, 여름, 가을에 어떻게 과실이 자라가는가 생육 시기별로 나눠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 특정 위험 방식에 적용할 때는 이 품목별로 또 구별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청군, 백군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백군 청군해서 사과, 배, 백군, 단감, 떫은감, 청군해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재해별 생육 시기별로 기본을 나누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원별로 재해별 생육 시기별에서 지금서 그 문제집을 딱 한번 보겠습니다. 딱 기본 좋게 101번 101번. 자, 101번에 보면 이제 우박 피해가 나왔어요. 우박 피해. 자, 101번. 다음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에서 우박 피해에 의한 감수가 실수를 산정하시오. 개수는 정수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피해율은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대치장까지 표기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중에 기본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계약사항에 보면 가을 동상에 특약도 있고 평년 착과수. 이제 그러면 또 특정 위험 방식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말들을 몇 마디 알아야죠. 자, 그러려면 이제 또 우리가 책 10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태풍, 강풍, 뭐 생육 시기별 조사, 보험금 산정 얘기해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전에 10페이지 전에 우리 이제 몇 페이지를 보려고 그러느냐면 책을 한번 봐야죠. 네. 5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또 기본적인 또 얘기 이제 이게 또 특정 위험 방식 하려면 과수원이 이렇게 등장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과 과수원. 사과 과수원입니다. 사과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품목이라고 그랬죠. 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래서 품목별 이렇게 품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사과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뭐 사과 중에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빨간 사과. 뭐라고 그래요? 홍옥. 그다음에 뭐 옛날에 국광, 아오리, 후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광, 아오리, 홍옥, 후지, 무사, 부사사과 이렇게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것인가 아오리아를 후지인지 부사인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종류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종류. 사과의 종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과의 종류를 얘기할 때 종류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종자만 갖다가 종 그럽니다. 사과의 품종이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사과라는 말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품목. 국강, 아오리, 홍옥, 후지, 사과, 뭐 후지, 부사 어찌 그러면 이 말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종류니까 품종. 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여기는 빨간 사과. 저는 홍옥을 좋아해요. 홍옥. 새콤달콤한 홍옥. 자, 홍옥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만제곱미터. 만제곱미터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800주를 심었습니다. 800주. (800주) 보이시죠? 800주를 심었습니다. 800주. 뭐 사과나무를 800개를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800주가 있는데 이렇게 800주를 다 심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실제로 심어놨으니까 실제 결과 주수 그럽니다. 실제 결과 주수 800주. 800주. 근데 이 중에서 딱 여기 보니까 이만큼이 말라 죽었습니다.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다. 고사입니다. 고사.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말라 죽었다. 고사 주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제 고사 주스라는 말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제 뭔가를 붙여야겠죠. 그냥 보상하는 재해로 말라 죽었을 때 고사 주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고사 주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말라 죽은 나무 주스, 고사 주스. 여기 30주 하겠습니다. 30주. 그 옆에 줄에 거 이거 보았더니 막 말라 죽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죽었느냐?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다. 미고사.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혼. 아직 안 했으면 그렇죠? 미혼 그러잖아요. 미혼. 말라 죽었다. 고사. 아직 말라 죽지 않았다. 미고사. 결혼했다. 기혼. 아직 안 했다. 미혼. 미자 들어갔습니다. 미고사 주스. 여기 이렇게 미고사 주스가 있습니다. 미고사 주스. 이거 20주라고 하겠습니다. 20주. 이게 자꾸 혼돈이 되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겠군요. 이렇게 고사 주스 이렇게 빨간색. 미고사 주스 이렇게 빨간색. 자,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자연재해, 화재까지 자연재해 중에서 일부 특별히 정한 거하고 화재는 보험으로 보장을 하는데 병충해는 보상을 안 넣는군요. 아이고 여기
요만큼이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은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원인의 직관, 읽어보시는 분들 다 아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였어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병해충에 의한 손해. 예, 보상하지 않죠. 네.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한 번 읽었어도 이게 납니다. 여러분들은 3번씩이나 읽었으니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자, 탄저병,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주스, 미보상 주스. 예. 이거 10주만 하겠습니다. 10주. 미보상 주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그냥 병으로 죽은 것이 10주나 돼요. 그러면 이 과수원에는, 내가 지금 이 경작하고 있는 과수원에는 실제로 과실이 열려서 조사할 수 있는, 나무는 몇 주나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얘네들 빼야겠죠. 얘네들을 딱 30주, 20주, 10주를 빼면 될 거예요. 그럼 요 녀석들을 빼니까 어떻게 하냐면 30, 20, 10을 빼니까 얄미운 녀석들이죠. 그냥 말라 죽고, 아직 막 죽진 않았지만 죽어가려고 그러고,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막 속이 탑니다. 요 녀석들 그냥 병들어 죽고. 자, 이렇게 60주 빼고 났더니 여기는 740주. 이 740주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과실이 열려 있는 것을 조사하는 나무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 대상 주수라고 그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실제 경작 면적 마이너스 수확 불능 면적이 고사 주수로군요. 미보상 주수. 예, 타작물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여기 또 기수확을 하나 빼먹었군요. 기수확. 이미 수확했다. 기수확 주수. 기수확 주수. 예, 여기도 이거 40주 할 걸 그랬네. 40주. 그랬더니 여기는 몇 주가 되느냐면 조사 대상 주수가 700주 됐습니다. 700주. 예, 기수확 주수 넣어줬더니 여기가 수확 불능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기수확 면적, 실제 경작 면적, 조사 대상 면적, 비슷한 말이로군요. 그 말 대신에 뭐라고 그래? 나무니까 주수라는 말을 쓰는군요. 그러면 면적일 때는 표본 구간, 나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표본 주수. 예, 표본 면적, 표본 주수, 표본 구간. 자, 이 말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일단 대강 이해가 되셨죠?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특정위험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진짜 이제부터는 문제 101번부터 풀어가는 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